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배우자에게 맞추느라, 직장과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느라, 당신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며 넘겼고, 내 몸이 고달파도 남의 부탁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미덕이고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선함은 왜 노년의 약점이 됩니까? 평생의 헌신은 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까? 오늘은 위로가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간으로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진단. 호의는 권리가 되고 배려는 의무가 된다. 500년 전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관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나 작은 서재에 앉아 인간의 본성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 베풀면 상대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2번 베풀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3번째부터는 그것을 당신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4번째에 힘들어서 거절하면 고마웠던 3번은 잊고 당신을 변했다며 비난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까?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번 바빠서 못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만 자신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너무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전략적 관찰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기품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원칙이 너무나 명확해서 감히 무리한 요구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주변에 무시당하지 않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착하거나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존중받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상대는 무엇을 배웁니까? 당신이 관대하다는 것을,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을 조금 더 밀어붙여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선함은 상대에게 존경이 아니라 안일함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상대는 조심하게 됩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목격한 것은 이겁니다.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만 사랑을 유지합니다. 불편함이 생기거나 더 나은 선택지가 보이면 사랑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명확한 인식이며 이것은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여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2번째 해석. 남은 자원은 오직 나를 위해 배분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제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출 기력도 부족합니다.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선택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2시간을 쓰면 그 2시간은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례한 자식에게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돌보는데 쓸 수 없습니다. 경계는 남을 밀어내는 방어막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3개 범주로 나누십시오. 핵심 관계, 필요 관계, 선택적 관계. 핵심 관계는 나를 진짜 아껴주는 가족, 소수의 진실한 친구,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필요 관계는 사회적 체면이나 최소한의 유대를 위해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선택적 관계는 나가면 피곤한 모임, 예의 없는 지인들입니다.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핵심 관계의 60%, 필요 관계의 30%, 선택적 관계의 10%. 이것이 전략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어른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선택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60%를 쓰고 정작 핵심 관계에는 10%만 남깁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 관계가 서먹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남은 찌꺼기 같은 에너지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대한 방임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관찰한 성공한 지도자들은 모두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세력을 만족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적절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 사람은 어느 범주인가? 둘째, 이 요청은 내 남은 인생에 기여하는가? 셋째, 이것을 거절했을 때의 실제 비용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실제 비용은 미미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 그 자체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명확한 이유로 거절하는 어른은 오히려 존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선택적 관계의 요구를 거절해서 핵심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밤 수첩을 펴고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쓴 돈과 시간 중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아닌 남의 눈치 보느라 쓴 몫이 얼마인지. 만약 선택적 관계에 더 많이 썼다면 지금 인생이라는 기업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전략.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당신을 지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이해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오늘 당장 끊어진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막힌다면 당신은 그 관계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는 본능적으로 그 절박함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무례함을 참고 웃어주는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협상력은 상대를 압도하는 말재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는 고요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전략가들은 이를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여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여백을 가진 어른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함이 상대에게 긴장감을 주고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대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관계가 없어도 당신이 온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한두 명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관계를 고루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가지고 책을 읽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들이 갖춰질 때 당신의 울타리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 즉 혼자서도 내 시간을 완벽하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최강의 대안입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의 호의에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떠나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어른 곁에 사람들은 가장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차가운 문장 속에 숨겨두었던 존중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명확해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선택적 관계에 쏟아붓는 자원을 핵심 관계로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경계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당신의 유한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짜 중요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은 냉혹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도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좋은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